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 이제 표결도 진행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을 선포한 상태죠.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보이콧하고 이제 상복을 입고 집회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준혁 최고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는 양당의 그 대표들이 말을 너무 험하게 해요. 역대로 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정말 저렴한 단어로 표현을 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대개 뭐 대변인들 또 그렇게 또 잘 안 하고 밑에 이제 뭐 돌격 부대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지금은 양당의 대표들이 가장 저렴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걸핏하면 니네 이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당 해산된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 만약에 정당 해산돼서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잘리고 그래서 다 보궐선거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민주당 일당 독재로 해서 가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거 그 한동훈 대표가 가서 제일 먼저 그 안 된다고 그 문자 메시지 내고 그게 방송에 다 나가고 그다음에 같이 가서 국회에 나가서 그 반대 표결을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어떻게 내란 정당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당 해산. 정당 해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100% 말이 안 돼요. 이거 인용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그 지금 당 대표는 계속 자기 장사하느라고 저러는 거야. 그 지금 그 개딸들이라고 하는 예.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예. 그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계속 타격을 입히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정쟁에 끌어들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러고 있는데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니 무슨 뭐 대통령 다음에는 시정연설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양당 대표들이 정말 너무 극단으로 자기들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당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서 가고 있다. 진짜 짜증난다. 장 소장님. 국민의힘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났어요? 싶고, 예. 못 끝나. 저런 행동을 하는 집단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민주당은 왜 이렇게 평론을 극단적으로 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예. 끝났다니. 국민의힘 끝났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비오버. 비판을 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 하에서는 그럼 전제를 달아셔야지. 장동혁 체제에서는 끝이 났다. 예, 그 내년 지방선거도 그냥 저렇게 치를 것 같아요. 중도층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당의 개혁과 쇄신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여권 욕하고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뭐 오세훈 시장이라는 걸출한 인물 때문에 서울시장직을 지킬 수가 있고 부울경 지역도 지역적인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왜냐하면 불경 빼고 끝이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예. 되게 무너지고 국민에게 버림받았을 때 정말 강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개혁과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를 영입을 해서 예. 그 위기를 돌파했거든요. 그 YS 때도 신한국당 선거 승리했을 때 쇄신 개혁, 그다음에 당명도 바꾸고 외부 인사 많이 영입했었잖아요. 그리고 2002년 선거 때 차떼기 때문에 망해 갔을 때 박근혜라는 걸출한 인물이 천막당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했고 박근혜 탄핵당한 이후에 뭐 정말 국민들이 다시는 저 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돼라고 판단하고 규정까지 했는데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이라는 걸출한 인물들이 쇄신 개혁 중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대한야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건데 예. 그러질 않잖아요. 그냥 윤 어게인만 외치잖아요. 이런 정당이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끝이 났다. 끝났다. 비판하기 지쳤다. 땡벌이다. 그렇게 땡벌이다. 말씀드려요. 예.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일단 추경호 의원이 영장. 예, 구속영장.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개인이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절차는 똑같아요. 예. 표결. 국회에서 표결도 해야 되고 다만
표결 전에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 내가 법원에 가서 영장 재판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죠. 그렇다고 뭐 그게 포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근데 저는 법원의 영장 재판 결과가 엄청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사안이. 예, 그래서 이게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증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행정실 직원들이 전화가 앞서 뭐 전화기에서 뭐가 나왔다든지 뭐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면. 근데 만에 하나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된다. 그리고 뭐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의 그 소명 부족 내지는 뭐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서 기각한다고 나오면 오히려 특검이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뭐 너무 멀리 간 얘기고 한참 남은 얘기고. 예. 추경호 의원의 영장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국회 방문했는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꺼져라. 얘기를 하고 하는 거로 봐서 야,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선거를 어떻게 치렀나 도대체. 아니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특히 카메라가 돌고 있을 때의 행동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아니 며칠 전까지 사실은 경주 에이펙 때문에 시정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잖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피곤한 목소리예요. 저거는. 예. 그 왜 피곤한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을 상대로 아무리 자기들하고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게 욕설을 하는 게 지금 제정신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 시장님. 좀 뜬금없죠. 갑자기 내년엔 시정연설 못한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거의 뭐 끌어내리겠다. 예.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전쟁이다. 뭐 전쟁이다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좀 제발 좀 광장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좀 외진데서 구석진 곳에서 극우 유튜버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어서 민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들인 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예. 근데 판단을 해야 되죠. 지금 에이펙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보수 쪽 분들도 많이 에이펙 되게 잘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도 나 싫어하지만 뭐 일은 잘하네. 어쨌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싫어하는 분들도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끌어내리겠다?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일반 대중들의 정서를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공감 못하고 못 있다. 읽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서 있는 곳이 다르니까 그래요. 구구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 구구들의 주장만 보여서 그게 큰 이슈인 것처럼 보이는 거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당연히 반대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선을 넘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정부적으로도 선거 앞둔 정당 대표가 하는 얘기로서는 부적절하다. 예. 아까 저희가 전에 했던 의문의 남성 A씨 관련한 SBS 단독 보도가 또 나왔는데 지난달 김건희 특검이 그 김건희 씨와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던 의문의 남성 A씨 거주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분이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특검이 눈앞에서 놓쳤다. 그래서 신병 아직 확보 못한 것이다. 요 보도가 지금 이제 또 나왔습니다. 예. 허탈하긴 하네요. 허탈하긴 하네요. 그분이 잘 도망다니더라고요. 잘 도망다니.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혐의길래 2층에서 잘못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2층이니까 뭐, 뭐 2층 예. 그래도 하여튼 2층에 예. 그 원래 운동 좀 하신 분인가? 2층에서까지 뛰어가서 아니 상상을 달아날 정도면은 아니 장성철 수장이 폭력배도 되게 이제 폭력 조직이나 이런데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만 화이트 칼라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2층에서 뛰어내려? 그만.
그만. 저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아. 많이 그런 일에 있어서 도망 다녔나 보죠. 뭐 많이 문을 열고. 도망을 잘 영화 잡았다고 현장금 그러니까. 같네. 아니 예. 그런데 그 정도로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면서도 당시 이제 영부인과의 친분을 호기롭게. 과시할 정도면 예. 뭔 짓은 안 하고 다녔겠어요? 솔직히.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부동산 PF가 완전히 막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시장에 어떤 얘기가 많이 떠돌았냐면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동산 PF 해줄게. 뭐 나한테 얼마만 줘. 예. 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걸 확인하는 연락들이 가끔 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김건희하고 사람이냐? 친한 사람이냐. 그래갖고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네. 친한 게 맞아요. 근데 여긴 진짜 친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뭘 하고 다녔는지 야. 뭐 많겠죠. 예. 빨리 잡아야겠네요. 예,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를 좀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기지사. 경기지사에 이제 보수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요즘 백수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건 맞지만 정치를 그만두지는 않았다. 어제 지역 강연회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 자, 그럼 유승민 의원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인지 우리 장 소장님 좀 아실 것 같은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얘기는 안 나눠봤는데. 나눠보셨잖아요. 아니, 통화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눠보셨네. 정치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정치 얘기 안 하고 했었는데 지방선거 얘기하셨구나. 예. 내년에. 저는 유승민 의원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진영을 넘어서서 그분이 내년 지방선거든 아니면 어떤 국정 운영에 본인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이 되게 억울하게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에서는 정치하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전략 공천이 아니면은 예. 당원들의 선택과 투표로 후보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참 내년에도 뭐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국민의 후보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양 정당 후보를 물리치고 뭐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무슨 돌파구가 있을까 참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은. 유승민 전 대표가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낼 수 있는 후보 중에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지사 후보가 된다면. 네,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다면, 그리고 본인도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에 실제 출마를 했었고, 예.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5대 5였거든요. 김은혜 후보와의 네, 경선.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였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예. 제 기억에 거의 65대 35 정도의 비율로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경선에서 졌죠. 근데 지금 정치적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당 후보만 될 수 있다면 예. 출마야 무조건 하겠죠. 그 생각을 해봤는데 예, 해보셨어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다시 국민의힘을 제가 아까 끝났다고 했잖아요.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당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거는 뭐 개혁과 쇄신 정책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 문제잖아요. 한동훈, 유승민 이런 분들과 손잡고 내년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까. 대통합.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상은 어쨌든 차기 대권 지지도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지금 야권 인물 중엔 1등 나오는 여론조사가 좀 많지 있었죠. 않나요? 네. 해줄까? 해줄까? 이게 일 잘하는 안 해줄 것 사람과 같은데.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일 잘하는 리더는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씁니다. 팀원으로.
그래야 팀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충성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거든. 나 일 잘하는데 뭐 내가 저 사람에게 고개 숙일 필요가 뭐 있어. 예. 이런 게 있죠. 근데 일 못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원하죠. 아. 입소혀처럼 예. 자기에게. 장동혁 대표가 만약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사람을 써야죠. 예. 그러면 설령 지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일을 할 줄 아네라는 평가를 듣게 되고 예. 어쨌든 본인의 당내 리더십에도 전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음. 근데 이게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인데 예. 정치인들 보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해온 걸 보면 예.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 끝이 났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정말 장동혁 대표가 대선에 꿈이 있다 예. 그러면 말씀대로 뭐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껴안아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일을 잘한 어느 정도 본선 경쟁력이 제일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배치한다면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시정연설 때 뭐 끌어내리겠다 이런 말 한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당 지도부가 예.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메시지가 저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 뭐 그 상복 입고 나와서 끌어내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물론 이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저 취임 첫 해에 민주당이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시정연설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이루어져 왔던 시정연설 뭐 총리가 대독하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예. 거기에 불참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민주당이 근데 불참했어요. 예. 그때도 뭐 자기 당 압수수색 당한다고 그런 걸로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정치적 이유로 안 들어갔잖아요. 두 당 모두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그 국가 예산을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것들을 국민 앞에 설명하는 자리니까 그걸 듣고 그다음 비판을 애들은 비판해야 되는데 예. 둘 다 안 들어가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국회법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 저 불참하지 못하도록 법이라도 바꿔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그건 그거고. 근데 그렇게 뭐 끌어내리겠다 안 들어간다 해놓고서 다음 달부터 매달 그 광주를 방문하겠다. 예.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이건 또 뭐지? 뭐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이른바 그 강성 지지층, 극우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한테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비율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일반 민심에 이렇게 좀 다가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왔다 갔다 해서 뭘 어떤 진심이 식으로 무엇이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호남 방문은 뭐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악의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격당하려고 한다.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왜냐하면 호남에 매달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그 전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야죠. 처음에는 본인이 어쨌든 뭐 사적으로 한 말이지만 계엄에 대해서 뭐 하루에 1도씩 움직이겠다 가운데로라고 했는데 지금 모습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여전히 계엄 세력을 두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된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그냥 방문한다? 나 공격해줘 이거는 이거예요? 거기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이 광주에 순수한 맛집이 있긴 의도로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게 악의적이지 않느냐라는 솔직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서울시장 여야 간에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 일단 아까 우리 장선실 소장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세훈 시장님 같은 탁월한 분이 있어서 네, 걸출한. 걸출한 네, 그 단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11월 8일인가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지신문 특검이 있다고 하고 또 특검이 혹시 기소 여부에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또 지방선거와 또 행보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김민석 총리 차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요거는 현실성이 있습니까? 선거는 끝까지 알 수 없죠. 그래요? 더군다나 그리고 지방선거의 꽃이잖아요.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가 그러니까 뭐 딴 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울시장 선거 이기면 그 당이 이긴 거예요, 거의. 선거를. 뭐 그런 평가를 받기가 쉽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당은 뭐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 이른바 차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다만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 음. 총리에 임명된 지 글쎄요. 그게 1년이 사퇴 시한이 있으니까 1년은 택도 안 아니고 되고. 예. 예. 한 8, 9개월 만에 그만둬야 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 부담이 크겠죠. 근데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 몇 분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민주당 출신이 다 아니었어요. 외부 영입 인사. 그러니까 그렇구나. 조순, 고건, 예. 박원순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민주당 출신이 됐습니다만 아하. 사실은 누가 봐도 민주당의 오랜 당에서 오랜 뿌리를 정치했던 둔 분은 아니었다. 사람의 서울시장은 아직 배출이 한 번도 안 됐었는데 음. 그래서 내년에 한번 기대해 봐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예. 김민석 총리요. 그동안에 야인으로 진짜 풍찬 노숙을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렇죠. 네. 십몇 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 가면 저 국회의원 그만둬야 돼요. 예. 지금이야 꽃놀이패 아니에요? 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풍찬 노숙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 개인으로서는 아하. 그 두려울 거예요. 아하.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그 정청래 체제로 가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만약에 했다.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이 당대표 간다. 그러면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할까? 저는 안 원할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 사람 계속 나한테 어깃장 놓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김민석 당대표론, 차기 당대표론. 뭐랄까 그 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거 말이야 그 김민석 총리 그쪽으로 내보내서 당 대표 내보내자라고 생각해서 이 더 이상 뭐 레임덕이니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럴 것 같아요. 장 소장님.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용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그쪽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 관계자들로부터 뭐 예. 얘기를 좀 들었고요.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을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경선 자체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예, 경선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음. 야권 후보는 정해졌는데 예. 최근에 좀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예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좀 띄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더군요. 예,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원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동구청장이 숫자는 아니고. 예, 숫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예. 1등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요? 그것을 보면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정도로. 좋은 예.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묘해지는 묘해졌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대통령실의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의 움직임인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좀 띄우는 것 같아요. 띄운다? 예. 근데 띄워서 불안하십니까? 아니요, 뭐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분위기가 좀 묘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야 내년 서울시장 잘못하면 김민석 총리가 나가지고 되면은 야 다음번 2030년에 나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가 센 사람이 생기네.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딴 사람 밀어야지라고 하는 건지. 예.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에서 자 뭐 정원호 이번에 확실히 밀어주자 이런 건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해졌다. 정원호를 주목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 실장님이 묵묵하게 듣고만 계시고. 너무 옳은 말 들었어요? 하니까 뭐 예. 그냥 들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까? 아니, 근데 고민이 되죠. 왜냐면 예. 쉽지가 않고 예. 현재. 음.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대선 주자급인데 그렇죠. 거기에 필적할 만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제일 덩치나 인지도는 좋은데. 강훈식 실장.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초반에 음. 강훈식 실장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여당 의원 몇 분들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강훈식 실장은 인지도가 높냐? 사실은 강훈식 실장도 비서실장하고 빼고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나름 인지도를 좀 키우는 이런 작업도 대통령실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전면에 좀 비서실장이니까 좀 나오면 저는 뭐 특보를 한번 강훈식 실장이 무슨 해외 관련돼서 특보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최근의 분위기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 우상호 수석도 이제 강원지사 나갈 거죠. 예.
정무 쪽에 이제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나간다고 그러고 정무 쪽 라인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아. 강훈식 실장까지 그 이제 나가면 김현지 씨 판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 그러면 비서실. 이제 대통령이 정무를 같이 상의할 분이 없다. 별로 없다. 김현지 씨 있잖아요. 아, 부속실장. 거의 거기는 이제 보좌관이지. 아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있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아마 그래도 아마 대통령이나 생각할 때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안이 아니까 모르지만 예. 생각할 때 제일 급한 건 김정일 전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음. 당 대표가 아닐까. 음. 이번에 강훈식 알겠습니다. 실장의 브리핑으로 일단 당과 용산이 다르다는 건 확실히 보여줬으니 당을 일단 마무리.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 이제 두 분을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노컷대련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